여기 지난 52주 동안의 수급 주체별 주간 단위 수급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지난 52주 동안의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 52주 동안 대부분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3주 전 주간 단위 2조 7천억 이상 순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3주 전에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 덕분에 코스피 지수 역시 상당 부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되지 못하고 이번 주에 외국인은 4조 1천억 순매도를 기록하였고 지난주에도 무려 5조 8천억 이상을 순매도함으로써 외국인은 불과 2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였고 이는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급 자료를 살펴볼 때 외국인이 연간 단위 10조 원 이상을 순매도한 경우는 2003년 이후 단 5번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2주 동안의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코스피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3주 전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시점에 단기 고점을 형성한 코스피는 이후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의해 속절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9일에는 이날 하루 동안의 반대매매 규모가 무려 1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대매매의 규모라고 하면 월 단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50억 정도의 반대매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단 하루 동안 166억 원의 반대매매가 발생함으로써 수많은 개미 투자자를 절망하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 주가 역시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51종목에서 52주 신저가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수급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개별 종목 수급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조 1천억 원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천억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적인 합계 수급만으로 논하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석기간이 한 주라면 시가총액률이 0.7% 이상인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률이 0.7%가 넘는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시가총액률은 적은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에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원 미만인 종목들은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또한 한 주를 기준으로 15% 이상 급등한 종목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에 이 역시 제외시키겠습니다. 한 주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1천억 원 이상 유입된 종목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번 한 주 동안 저의 기준에 최종 부합하는 종목들은 지금 표시되어 있는 5종목입니다. 각자 본인만의 성향과 원칙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신 후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달을 의미하는 최근 4주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코스피는 5.21%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은 7조 4천억 이상을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3조 5천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순서입니다. 다른 업종보다 운수장비 업종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4주가 분석기간이라면 최소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3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300억 미만의 종목들은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30% 이상 급등한 종목도 삭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종목들을 시가총액률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시가총액률이 1% 이상 해당하는 종목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률이 비록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지난 4주 동안 1천억 원 이상 넘는 종목들은 주황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관심 종목을 선정할 때 시총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비슷한 종목이라면 시총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수급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이 가장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기간이 2달이기에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5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삭제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총률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기간이 2달 정도 돼버리면 이미 시총률이 높은 종목은 대부분 급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9주 동안 시총률이 1%를 넘어가며 수급 여건 또한 우호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급등하지도 않은 종목들, 저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은 지금 표시한 4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을 의미하는 지난 13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석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7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전부 삭제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총률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총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주 동안의 수급 자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반년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순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가총액의 5.7%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이상을 순매수한 네이버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최근 들어 기관의 매도세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매도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는 최근 들어 과도하게 하락하여 다른 종목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5.6%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수급 환경 속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발생하고 있는 종목인 네이버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이 종목들을 시가총액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분석할 때 이 기간 동안 전체 시가총액의 9%에 해당하는 1,800억 원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한 종목인 HL만도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역대급 폭풍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때문에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은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거나 이미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갖는 종목을 집중해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